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마입니다. 저희 대출 상담사는 프리랜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프리랜서는 본인 실적에 따라서 소득이 정해진다고. 그러니까 실적이 없으면 소득도 없고 실적이 많으면 그 소득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상담을 주신 채무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차라리 실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사례를 들면서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현재 이분은 직업이 무직자입니다. 무직자. 가지고 있는 대출은 카드론 5건에 약 610만 원 정도. 그리고 현금 서비스로 2건에 160만 원 정도를 이용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무래도 소득이 없다 보니까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좀 자주 이용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신용점수는 좋지는 않겠죠? 나이스가 702점, KCB가 597점. 이분이 저한테 문의 주신 내용은 자동차 담보대출입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이처럼 소득이 없어도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으로 해서 담보대출이 나올 수가 있죠.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차는 2019년식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그래서 제가 자동차 담보대출로 조회를 해봤더니 1,05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부결이 났습니다. 부결.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사례를 들었느냐. 자, 이분이 처음 전화를 주실 때 저한테 자동차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네,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고 뭐 시중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자기 조건에 따라서 가능하실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이때부터 솔직히 조금 그랬어요, 말투가. 근데 직업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직업이 있다면 아무래도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놀고 있다고. 그러세요. 뭐 대출 내용 물어보니까 왜 꼭 그런 거 알려줘야 돼요? 아니, 대출을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야지. 너무 또 대출이 많아도 안 되지만 대출 내용을 보고도 저희가 고임의 기본적인 신용 상태를 좀 제가 대충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알려주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뭐 궁시렁 신용 점수도 간신히 어떻게 해서 그냥 진짜 어렵게 알아냈어요. 어렵게 알아낸 것도 아니고 물어보면 차후간 뭐 금방 답이 안 나와요. 금방 얘기를 안 해줘. 뭐라고 하면서 계속 안 좋은 표현 써가면서 혼자 궁시렁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결국 이렇게 조회를 해서 대출이 가능하다까지 나오고 그리고 신청까지 했는데 부결이 난 거예요. 부결이 났더니 이분이 이제 짜증을 엄청 낸 거예요. 아니, 영상에서는 다 대출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쿨하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쿨한은 아니고 그 자격사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와, 뭐가 훅 올라오는데 진짜 참느라고 다시 전화를 할까 싶을 정도로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부결 사유가 어찌 보면 본인이 해결할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왜 부결이 났느냐? 차에 압류가 있던 거예요. 압류가 3건 있어요. 3건. 이게 어디에서 압류가 들어온 거냐? 구청이에요. 구청. 그러면 구청에서 압류 들어온 이유가 거의 대부분은 규정차 위반이에요. 3건 있다면 사실 금액도 얼마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단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압류만 딱 해결하고 이것만 없애버리고 나서 다시 신청하면 대부분 다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부결 사유조차도 들을 생각도 없고 그냥 부결 났다는 게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기분 안 좋게 얘기하고 그냥 전화를 딱 끊으신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분이 화를 내더라도 참고 제가 먼저 이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과연 이렇게 전화가 끊고 대출이 안 됐을까요? 자, 오늘 제 영상 이분 만약 보신다면은 이거 해결하면 대출 다시 이용이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죄송하지만 더 상담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담사들 많으니까 다른 상담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말씀을 참 차갑게 하시고
굉장히 좀 상대방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써.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출 조율을 해서 만약에 부결해 놨어. 그럼 사유도 저희가 봤을 때 이 한 가지만 조금만 보완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말씀 안 드려버립니다. 그냥. 왜? 더 이상 말을 섞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저희도 실적 못 채워서 못 올려서 손해일 수 있죠. 하지만 그분은 또 뭐예요? 대출을 못 받아서 본인도 손해잖아요. 뭐 피차 손해이긴 하지만 과연 누가 더 힘들어할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저는 아주 상담을 예쁘게 잘하느냐? 그건 저도 아니지만 최소한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끔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내가 얻는 게 많다 이거예요. 비록 당장에 대출은 부결 나더라도 앞으로 내가 어떤 점을 보완하면 대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 대출이 안 되네요. 왜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금융사에서 따로 알려주질 않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아버려요. 그냥 제 생각이 있어도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이왕이면 서로가 예의는 조금씩 지켜가면서 상담 예절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